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를 하는 남자 이상은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할 주제는 내가 부동산 경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부동산 경매는 국가가 법적으로 허용한 투자 시스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는 곧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죠. 우리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단 경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 부분을 좀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돈만 많이 벌기 위해서 부동산 경매에 뛰어든다면 어렵고 힘들고 지쳐서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자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수익을 만들고 나의 자산을 계속적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때문에 저도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표점이 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부동산 경매를 한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저는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는 것과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라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겠죠. 목표를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하시면 돈을 목표로 잡으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마인드에 대한 차이인데요. 왜 보통 저희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 수 있는지 전문가분들이 상담을 해주시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월급을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벌어들이는 월급에 대한 수입에서 어떻게 돈을 어떤 식으로 얼마큼 모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결국엔 그런 부분의 마인드가 그 능력이 차있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소용이 없다, 돈을 모을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말들이 자존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은 돈을 모으는데 힘들다. 지출에 대한 소비성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겠죠.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은. 하지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키워야 된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경매를 하실 때 돈을 목표로 두지 말아라.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목표로 두시면 힘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경매를 하시면서. 경매 시스템의 가장 좋은 부분은 투자금을 가지고 부동산 자산을 만들면서 수익을 넓혀 나갑니다. 그런데 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경매 투자에는 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순환의 마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투자금을 넣고 여러 가지 과정을 해결을 하고 다시 투자금을 회수해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순환의 마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투자금을 회수하지만 내가 소유했던 부동산은 그대로 내 소유로 남겨놓고 순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시스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일단 이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잡으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 경매를 할 때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효율성 상승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돈을 목표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패할 확률이 높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 건 보통 TV나 언론 매체 혹은 책에서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저도 여러 종류의 책을 많이 읽어봤고 TV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많이 간접적으로 이제 봐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다 하나같이 성공 스토리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를 갖고 얼마 동안 부동산 경매를 해서 수십억 혹은 수백억을 벌었다. 우리는 거의 다 이렇게 접하고요. 그 과정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죠. 와, 부동산 경매하면 저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그리고 뛰어듭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부분들은 과장이 좀 많이 되어 있어요. 200억을 벌었다. 이거는 사실 맞는 정의는 아니거든요. 200억의 호가는 부동산 자산을 소유해봤다. 이런 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실제로 벌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좀 과장성이 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게 문제가 있냐면 그런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나도 조금만 하면 몇 년만 하면 그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면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투자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버텨낼 수 있는 마인드가 좀 부족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단 일을 하죠.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에 필요한 시간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월급이라는 걸로 보상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으로 사용을 하죠. 대가를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부동산 경매를 했을 때 경매는 처음 하실 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될 거고 배운 거를 또 처음 해볼 때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감도 굉장히 많고요. 나중에 명도를 실제로 처음 하게 되시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다 해결하고 나서 임차를 놓더라도 당장에 그 기간이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요. 기본적인 아파트 물건을 놓고서도요. 가장 기본적인 물건을 놓고서도 그 많은 기간이 걸려서 어쨌든 해결은 했지만 당장에 나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는 향후 미래 가치성을 놓고 그거를 그 미래에 매각을 했을 때 발생되는 매각 차익에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돈이 월급에 해당하는 몇백만 원 정도가 아니고 그게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뿐이지 언제 받느냐의 그런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노동을 했으면 바로 페이를 받아야 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데 열심히 해서 했더니 당장 나한테 떨어지는 건 없고 앞날도 알 수가 없고 얼마를 버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매 시스템으로 인해서 벌어다 들이는 수익
대해서 우리는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을 익숙해지려면 반복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그 반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일단 시작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해라. 마인드를 굳게 가져라. 자존감을 높여라. 지속적인 열정을 쏟아부어라. 노력을 멈추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부동산 경매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하잖아요. 저 또한 인생 참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요. 행복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인생은 이렇습니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적 자유가 보장된 삶.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입니다. 즉, 행복이라는 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감정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만족하는 그런 감정이죠.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사람은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느끼는 감정이 행복이고요. 또한 누군가가 어떤 행위를 나에게 전해줬을 때 제가 행복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던지 간에 어떻게든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행동을 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간적 자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행복에 대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행복에 대한 제 기준은 행복에 대한 기준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자유, 돈. 딱 이 세 가지가 똘똘 뭉쳐졌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행복이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24시간 정해져 있는 시간 중에 내가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활동성이 강한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행복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돈은 무조건 필요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돈은 조건에 해당하지 돈만 있어서는 안 되지만 꼭 있어야 하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월급을 위해서 노동적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하루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 남는 시간에 그 무언가를 행복을 느끼는 어떤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마음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노동적 시간을 투자해서 보상받은 월급은 어떻게 보면 딱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가기에 빠듯한 정도, 일정 부분 저축을 하고 혹은 저축도 못할 수도 있고 빠듯합니다, 월급은. 그러니까 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일하고 출근도 힘들고 퇴근해서는 기진맥진 힘이 다 빠지시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기 위해서 노동적 시간에 투자한 시간은 그 순간에 그 일은 정작 나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월급만 받으면서 행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현실적으로 월급은 딱 그 한 달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 값어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은 어떻게든 보내야 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시간과 자유와 돈을 습득하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저는 부동산 경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본업을 유지한 경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경매만 한다라고 해서 한 번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업을 하면서 경매를 처음엔 해야 되겠죠. 월급을 가지고 우리는 종잣돈을 모아야 됩니다. 즉 이건 투자금이 되죠. 투자금으로 부동산 경매를 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경매를 함으로써 시간과 자유와 돈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경매를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죠. 경매는 감정평가원에서 감정을 매기고 그 매겨진 금액이 감정가라고 해서 법원의 물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가는 현재 시점에 매매가 가능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감정의 시점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갭이 많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단 몇 달 만에 가격이 상승한 부동산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하다 보면 그 감정가보다도 더 밑으로 낙찰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감정가 밑으로도 그 낙찰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바로 낙찰을 받으면서 생기는 시세 차익이라는 게 우리는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죠. 낙찰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하고 그리고 임차인을 둘 수 있는 완벽한 상태를 만든 후에 우리는 임대를 놓게 됩니다. 임대의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월세, 전세. 임대 수익은 그때 발생을 합니다. 매각 차익.
임대를 하고 나서 보통 매각으로 던지는 시점은 약 2년 후부터 매각을 하게 됩니다. 시세 차익을 먼저 보고 임대를 통해서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던 투자금을 회수하던 월 수익으로 변환을 하던 수익을 만든 후에 2년 후 다시 시세 차익에서 벌어진 매각 차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딱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거를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얼만큼 일을 해야 되냐 이거죠. 월급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노동적 시간에 비례해서 얘는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낙찰을 받아서 임대를 놓을 때까지 기간이 짧으면 3개월, 좀 걸리면 6개월 혹은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걸릴 뿐이지 우리가 항상 출근해서 내가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의 시간이 다 빼앗기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움직여서 한 며칠 정도만 노력을 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본론에 맞는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하는 시스템이 아닌 단순하게 내가 만든 결과물, 내가 조금 움직여서 나의 돈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경매의 순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금은 투자를 하게 되면 소멸성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요. 부동산 경매는 신기하게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저는 순환의 마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투자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얘로 경매를 합니다. 물건을 낙찰을 받고 처음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먼저 내므로써 입찰 보증금을 써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잔금 납부를 해야 되겠죠. 낙찰을 받게 되면 보통 70%에서 80% 정도, 통상적으로 경락 잔금 대출은 70%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30%를 내 투자금으로 써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거기에 취득세가 들어갈 거고 법무비가 들어갈 거고 그렇게 세금은 들어가고요. 그리고 임대를 놓을 때까지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5천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낙찰 받아서 임대를 놓을 때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다 썼다고 가정을 하죠. 그런데 이 임대를 하게 되는 시점에서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오게 되죠. 이것을 저는 부동산 경매의 순환의 마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런 투자는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투자 방법은 크게 주식, 그리고 경매, 미술품,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미술품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과 크게 금융권이죠. 그러니까 주식, 경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종목, 하나의 물건을 선택을 해서 투자금을 넣어 놓고 나서 그 물건을 계속 그 투자한 상품에 대해서 내가 소유자로서 그 소유자가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임대를 놓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밖에 없죠. 그런데 왜 부동산 경매를 해야 되느냐? 투자의 본질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시장, 그런데 국가가 법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시장, 내가 이길 것을 100% 알고 들어갈 수 있는 시장, 문제가 터지더라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시장, 그것은 경매밖에 없습니다. 5천만 원의 투자금을 쓰고 사용을 해서 임대를 놓을 때 이 돈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그게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그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투자금이 다시 5천만 원이 회수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적게 회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더 많게 회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이 물건을 소유했고 소유자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임대를 놨을 뿐이죠. 그럼 다시 투자금 회수된 5천만 원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시 똑같은 비슷한 물건으로 재투자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바로 순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순환을 거쳐서 순환을 거듭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양이 많을 수가 있고요.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 더 많이 나중에 어떤 수익, 얼마만큼의 수익으로 나에게 돌아올지는 알 수가 없죠. 굉장히 많이 돌아올 수도 있고 생각보다 적게 돌아올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싸게 샀기 때문에. 일단 이 순환을 잘할 수 있는 베이스는 부동산 경매에 대한 지식을 잘 쌓으셔야 돼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법률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딱 해결할 수 있는 물건에 필요한 법률만 아시면 됩니다. 법률과 경매 지식만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속적인 열정, 포기하지 않는 노력만 있으면 이 순환의 마법을 거쳐서 자산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리다 보면 우리는 노동적 시간을 써서 보상을 받은 월급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순환의 마법에서 이것을 해결해주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물론 그거는 어떤 물건을 얼마큼 순환을 시켰느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놓고 그 시점에 대해서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노동적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월급 이상의 수입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이 시간을 벌게 되었죠. 그리고 시간을 쓰지 않았는데 월급 이상의 돈도 얻을 수가 있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우리는 해결을 했습니다. 시간과 자유와 돈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인 물건 하나를 놓고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